은행 계정 조정표? 이게 뭐냐? 이거 이제 이런 얘기죠. 원래 나의 당좌예금 통장과 은행에서 갖고 있는 은행의 내역은 항상 일치해야 되는데 나는 이 거래를 알고 있고 은행이 저 거래를 모르고 있고 은행은 아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살짝 차이가 나겠죠. 그럼 뭐 다음날 며칠 있다가 알아내면 되지. 그런데 12월 말 현재 딱 잔액이 안 맞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회사의 당좌예금 계정 잔액은 은행의 예금 잔액, 즉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잔액과 일치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불일치를 연도 중이라면 하루 이틀 지나면 알 거 아니야. 상관없는데 기말이 되면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일치를 원인을 조사해가지고 회사 측과 은행 측 잔액을 일치시켜야 하는 표가 바로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급 회계를 공부하셨으면 그 그려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걸 시험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하자는 건 아니고. 자, 그런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불일치의 원인이 우리 회사한테 있으면 우리 회사는 기말에 결산 정리 분계를 해서 잔액을 맞춰야 되고 나는 잘했는데 은행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 나는 회계 처리할 필요 없고 뭐 마치 그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거에 뭐 은행 잔액에다가 더하거나 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내용만 봅니다. 이런 얘기네요. 불일치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회사한테 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말 정리 분계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회사에서 은행에 당좌 예입하고 입금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당좌 예금, 현금 뭐 이렇게 회계처 했어. 12월 말까지 뭐 또 12월 31일 날. 근데 은행에서 미처 기록하지 못해서 은행 측 잔액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나는 당좌예금 통장에다 돈 넣고 회계처 이렇게 했으니까 난 잘한 거지. 근데 은행 측에서는 빠져가지고 그 명세서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 잘못이 아니잖아. 어? 은행 측 잔액에다 은행 측이 이제 은행 측 뭐 그 은행 계정 조정표를 그린다면 은행 측 잔액을 증가시켜주면 되지. 이거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기말 결산 때. 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은행 미기입예금이라고 그래. 몰라도 되는 말이에요. 자, 뭐 시험에서 혹시 이렇게 나오면 시험에서는 분개하지 않는 것을 답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럼 몰라갖고 안 풀어버리면 답이 나와보잖아. 그래서 은행 미기입 예금이 10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나는 잘했는데 은행이 안 적은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회계 처리할 게 없어. 응?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 몰라서 안 풀으면 답이 되니까. 두 번째 볼게요. 회사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출금 기록했어요. 자, 내가 이제 물건을 사오면서 상품 당좌 수표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집어넣든 안 집어넣든 이제 내 돈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나는 당좌 예금의 감소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표를 갖고 있는 애가 은행에도 집어넣으면 빠져나갔을 텐데 안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으면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죠. 안 집어넣어도 내 돈이 아니야. 예? 그걸 보고 기발행 미인출 수표라고 해요. 이미 발행은 됐는데 인출을 안 해갔어.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안 찾아갔으니까 돈이 더 많은 거고 나는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뺐으니까. 근데 그 돈은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야.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했는데 상대방이 안 집어넣으면 나는 없고 은행은 남아있는데 이거 누가 잘못한 거냐? 은행이 잔액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은행 측 잔액에서 줄여줘야 돼요. 나의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기발행 미인출 수표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나온다고 그랬죠. 회계 처리 안 하는 게 답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이런 얘기죠. 은행이 직접 수금한 외상대금이나 예금에 대한 이자. 자, 은행 나도 모르는데 저기 결제대금이 은행으로 이렇게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또는 예금에 대한 이자가 은행 측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걸로 나한테 왔는데 나는 모르는 거잖아. 통보를 안 받아서. 그래서 장부에 기록 못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알았으니까 잡아야지. 당좌 예금에 10원 하고 그것이 외상대금을 회수라면 외상 매출금을 이렇게 없애주고 이런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 이걸 부르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 측에 나는 모르는 사이에 은행 측에 돈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거는 이제 알았다. 이 잔액 증명서를 보니까 돈이 더 많다. 이유를 보니까 나한테 통보 안 된 예금 뭐 외상대금이 통장에 들어갔다. 그럼 당좌예금 증가시키고 이게 10월 30일 날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 은행에서 당좌 차월 이자나
투심 수수료 등이 회사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차감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좌예금 무슨 수수료가 은행 측 계정 잔액에서 빠져나갔는데 나는 그걸 통보를 못 받아서 못 빼냈다는 얘기죠. 그걸 알았어. 그럼 이제 당좌예금을 줄여줘야지, 이렇게. 당좌예금 줄여주고 그것이 무슨 비용이면 무슨 비용 처리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게 회사에 12월 31일 날 은행의 잔액과의 차이가 났을 때 불일치가 생기면 회사에서 해야 될 회계 처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 기장 오류. 자,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표의 작성 요령은 자격시험과 무관하니까 설명하지 않고요. 그걸 그려서 양쪽에 우리 회사에 증가시킬 거, 뺄 거, 회사에 증가시킬 거, 뺄 거 해서 진짜 잔액이 뭔가를 맞추는 게 은행 계정 조정표인데 우리 시험하고 무관하니까 우리는 회사의 입장에서 분개하는 것만 공부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봅시다. 자, 12월 31일인데요. 당좌예금 잔액을 조회한 결과 은행 측 잔액과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기말에 수정분개하십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얘기죠, 이렇게. 자, 12월 31일에 1,000원을 당좌 예입시켰어요. 응? 내가 1,000원 당좌 예입시켰어. 이런 회계처리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은행에서는 다음 연도 1월 2일 날 입금 처리가 됐어. 그러면 12월 30일 현재 은행에 안 잡혀 있는 거잖아. 누가 잘못한 거야? 은행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은행 측 잔액에다 1,000원을 가산하면 되지 분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발행된 당좌수표 중에 나 이제 발행을 했으면 내가 당좌수표 이렇게 뺐을 거예요. 이 중에 인출되지 않은 수표가 있어요. 기발행 미인출 수표가 있더래. 누가 잘못한 거죠? 난 잘한 거야. 은행 측 잔액에서 줄여주면 돼요. 회계 처리 안 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외상 매출금 8만 원이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됐는데 회사는 통보를 받지 못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당좌예금을 늘리고요. 이거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 8만 원 줄이고 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회사 측 잔액에 반영하지 않고 당좌예금에서 차감된 장자 차월 이자가 있더래요. 회사 측 잔액에서는 반영을 못했는데 이자로 빠져나간 게 있어요. 그러면 당좌예금을 금액을 그만큼 줄여주고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알아냈으니까. 이게 출제가 가능한 문제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별거 없죠.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12월 31일인데 날짜가 12월 31일이래요. 그러면 12월 31일 이렇게 치고 회사는 우리은행과 당좌 거래를 하고 있는데 결산을 함에 있어서 은행의 통장 잔액과 회사의 당좌예금 계정 잔액의 차이를 확인하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산일 기준으로 통장 잔액을 조회한 결과 다음의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당연히 회계 처리는 회사 입장에서만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잘했는데 은행이 잘못했으면 내가 뭘 회계 처리하는 건 아니니까 입장에서 수정분개하십시오. 자, 매출처인 동일 가구에서 외상대금 33만 원을 은행에 입금했어요. 동일 가구가. 그런데 나에게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아서 나는 몰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누가 맞는 거야. 은행에 입금시킨 게 맞으니까 맞는 내용을 찾아서 차변에다가 보통 무슨 당좌예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좌예금을 늘려줘야 되겠죠. 금액은 33만 원 늘려야 은행과 일치할 거니까. 그게 무슨 돈이냐. 외상대금을 회수한 거다. 즉 외상매출금을 거래처 이름은 이름 두 자리 이렇게 쳐서 거시면 돼요. 동일 가구. 회사 입장에서 누가 맞아. 은행에 돈 들어온 게 맞으니까 내가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집어넣어주고 외상매출금을 없애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거. 나의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24,000원이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입금된 게 맞겠죠. 근데 나에게 아직 통보가 안 됐어요. 내가 몰랐던 거지. 내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31일자로 차변에 당좌예금을 증가시켜 줍니다. 24,000원. 그리고 대변에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자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자 수익. 즉 은행이 맞고 통보를 늦게 받아서 몰랐으니까 내가 당좌예금을 이렇게 늘려준다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31일 회사는 KGB은행과의 당좌 거래를 하고 있는데 결산을 확장함에 있어서 은행의 통장 잔액과 회사의 당좌예금 계정 잔액의 차이를 확인하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결산일 기준으로 통장 잔액을 조회한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 입장에서 수정 분개하십시오. 자, 회사가 발행한 수표 중에 12월 31일까지 인출되지 않은 금액이 있어요. 나는 수표를 발행했는데
상대방이 집어넣지 않아가지고 통장에서 안 빠져나갔다는 거지. 나는 지금 내가 수표를 발행했을 때 뭘 했겠어요? 뭔가를 사오고 당좌 예금의 감소를 이렇게 처리했겠죠. 근데 당좌 예금이 줄었는데 은행에서 돈을 안 찾아가니까 은행 것이 많은 거야. 그 누가 맞는 거야? 내가 맞는 거예요. 찾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은행 측에서 조정해야 될 내용이고 이걸 보고 이제 기발행 미인출 수표라고 하겠죠. 나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야. 내가 맞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은행 측에서 보내온 예금 증명서에는 12월 31일 당좌처월 이자 인출이 된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 당좌처월 이자가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나는 이거를 몰라가지고 못 빼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좌예금을 줄여주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31일자 대변인 당좌예금 1569780 그리고 이게 뭐가 나갔다고 했어요? 당좌차월 이자 비용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